안녕하세요. 고객사의 소중한 데이터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취급자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이 숫자 307.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2024년 단 한 해 동안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입니다. 우리가 매일 다루는 정보가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또 그만큼 얼마나 큰 위험을 안고 있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바로 공동책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데이터를 맡긴 위탁사,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는 수탁사, 즉 여러분의 회사가 함께 책임을 진다는 의미예요. 만약에 사고가 터지면 이건 그냥 말로만 하는 책임이 아닙니다. 양쪽 모두에게 과징금 같은 실질적인 법적 결과로 돌아오는 아주 무거운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공동책임의 무게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개인정보가 대체 뭔지, 그리고 법적인 의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이어서 실제 업무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Q&A 시간도 갖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결국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수탁사의 개인정보 취급자로서 법적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위치에 계신 겁니다.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는 건 그냥 회사 규칙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법적인 의무라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개인정보라고 하면 보통 뭘 떠올리시나요? 이름? 전화번호? 맞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개인정보의 범위가 생각보다 아주 훨씬 넓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화면에 보이는 이 치아 엑스레이 사진, 과연 이것도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인데 중요한 건 이 뒷부분입니다.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바로 쉽게 결합하여, 이 부분입니다. 이게 개인정보의 범위를 결정짓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예, 맞습니다. 엑스레이 사진 하나만 딱 놓고 보면 누군지 모르겠죠? 하지만 이게 병원의 진료 기록이랑 딱 연결되는 순간 특정 개인을 바로 알아볼 수 있게 되잖아요? 바로 이때 이게 개인정보가 되는 겁니다. 회사 출입 기록이나 고객 아이디처럼 그 자체만으로는 누군지 몰라도 다른 정보랑 합쳤을 때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건 전부 다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인 거죠.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법적 의무, 즉 수탁사로서 뭘 꼭 지켜야 하는지 그 역할과 책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탁사와 수탁사, 이 관계는요, 철저하게 법적인 계약으로 맺어집니다. 비유하자면 위탁사가 아주 중요한 정보가 담긴 상자를 여러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계약서에 적힌 그 목적을 위해서만 상자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은 셈이죠. 법은 그 상자가 안전한지에 대해 위탁사, 수탁사 양쪽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거고요. 그래서 이 위수탁 계약서가 정말 모든 것의 기본이고 핵심입니다. 법에서는 이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5가지 요소를 정해놨어요. 첫째, 어떤 업무를 왜 맡기는지 그 목적과 범위를 아주 명확하게 해야 하고요. 둘째, 계약된 목적 말고 다른 데 쓰거나 마음대로 또 다른 업체에 일을 넘기는 거, 이거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못 박아야 합니다. 셋째,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들, 이걸 구체적으로 담아야 하고요. 넷째, 위탁사가 여러분의 업무 과정을 잘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다는 권한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명확하게 정해둬야 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까요. 실제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이 일하면서 이건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헷갈릴 만한 상황들을 Q&A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정말 매일 쓰는 엑셀이나 한글 파일 있잖아요. 여기에 비밀번호를 거는 것, 이것만으로도 법에서 요구하는 암호화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입니다. 파일 암호 기능, 유료한 암호화 조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밀번호가 너무 쉬우면 안 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겠죠.
그리고 파일 이름에 B번 1234 이렇게 써두는 거, 이건 정말 절대 금물입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 식별 정보나 민감 정보는요, 이걸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더 강력한 별도의 암호화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점, 이건 정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 볼게요. 회사가 SNS 이벤트를 하려고 외부 마케팅 대행사를 썼어요. 이 대행사가 당연히 이벤트 참여자들 개인정보를 받아서 처리하겠죠. 이럴 때도 법에서 말하는 정식 위수탁 계약 꼭 맺어야 할까요? 이건 뭐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답은 반드시 필요하다입니다. 우리 회사를 대신해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외부 업체는요, 그게 프로젝트가 얼마나 크든 작든 기간이 길든 짧든 상관없이 법적으로 전부 수탁자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법에서 정한 필수 조항이 다 들어간 서면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냥 구두로 약속하거나 이메일 몇 번 주고받는 걸로는 절대 안 돼요. 법적 효력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법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여러분의 역할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걸 넘어서요, 우리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신뢰를 만들고 지키는 일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구가 모든 걸 말해주죠. 신뢰를 통해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프라이버시를 지킴으로써 신뢰를 얻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 행동 자체가 고객의 신뢰를 얻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신뢰의 수호자인 셈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데이터를 신중하게 다루는 그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가요, 사실은 우리 회사, 그리고 우리 고객사, 나아가서 그 정보의 주인인 수많은 개인들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다루는 이 데이터, 나는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여러분의 그 다짐과 노력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